많은 광주 전남 통합 시장 후보들이 전남 동북권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전남 동북권을 찾으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좋으시네요. 제가 한 5년 동안 술을 끊어서 부동산 열심히 타서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저희 방송 저희 전남 CBS는 처음 오셨죠? 네. 전남 동북권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순천 CBS 동북권 CBS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처럼 참 편합니다. 제가 고흥 금산이 고향이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서 제 고향에 온 느낌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명절도 다가왔습니다마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 동북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동북권의 소외 지역을 어떻게 좀 채워나갈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고흥 출신이시죠? 그래서 네, 지금 예. 스튜디오 밖에 고흥 향후회 회원들이 많이 와 계세요. 신규 회장도 나와 계시고, 네. 예. 고흥이 좀 의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 고흥이 예전에는 사실은 풍족한 동네였죠. 뭐 예전에 한 20년 만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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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은 풍광도 좋고. 그렇습니다. 금산은 비단금자 몇산자를 써서 김도 많이 하고 어장도 풍부하고 해서 한때는 금산은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한 3만 4만 한 면이 그래요? 3만 4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도 많았고 네.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죠. 네. 아무튼 동북권 주민들한테 강희정 선생님 친숙하게 해드리려고 그왕 좀 물어봤고요. 예. 네. 근데 참 잘 됐어요. 어제 지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행안위를 어제 통과했잖아요. 네, 예. 그동안 뭐 정부 부처에서 검토 안에서 특례가 뭐 119개가 제외됐다 그래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통과된 내용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법조문이 386조 예, 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통과된 것은 413개 조항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또 그동안 정부가 불수용했던 것도 많이 반영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을 통해서 AI 에너지 문화의 어떤 그 축이 의미 있는 입법화의 시작이 됐다. 이런 점에서 통합의 입법화가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이런 점에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거군요. 대환영하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제 통과된 법을 점수로 100점 만점에 얼마 줄 수 있냐 그래서 네. 제가 80점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80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부족함도 있습니다만은 네. 새로운 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부족한 점을 빼더라도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전 드디어 그동안 이제 모든 것이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네. 대학도 서울로, 의료도 병원도 서울로, 무슨 쇼핑도 서울로. 드디어 이제 인서울이 아닌 인광주, 네. 인전남 광주 특별시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네. 계기가 되었다. 이런 알겠습니다. 점에서는 그럼 80점인데 네. 모자란 20점 중에 가장 좀 서운한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한테 마지막까지 우리 요구했던 것이 전기요금을 차등제를 두자. 네. 그래서 에너지 생산한 곳이 좀 싸고, 예, 먼 곳이 비싸도록 하자. 네. 이 전기요금 차등제를 두자겠는데 이것을 동의는 하나 개별 법에다 넣겠다. 다른 법에다가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영농형 태양광 즉 햇빛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도 네. 법으로 넣자 이번 법으로 넣자겠더니 이것도 안 역시 그것도 개별법으로 넣겠다 하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통령이 5조를 주겠다 안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 5조를 주기는 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네. 약속하셨고 총리가 발표한 5조기 때문에 네. 이 5조를 법에다 딱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던데 그 금액 자체를 확실하게 금액과 기간을 기간을 근데 그걸 금액과 기간을 명기하지 않았고 이제 정부에서 주기는 주는데
일반론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5조 해서 4년 20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줄 건데 예. 우리는 이제 법에 따라 5조 4년을 어떤 형태로 형태로 구체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TF를 운영하고 있어서 7월 1일 출범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통합 시에 재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입법화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월 말쯤에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통과될 거고 그 안에도 조율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2월 26일경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 설 과정에 정말 어제 통과된 413조 중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보완해야 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를 당연히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 같은 건 다 설명하신 것 같고 네. 초창기 얘기하실 때 이제 동북권 소외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 광주 전남 통합을 보면서 동북권은 광주와 서북권만 발전하고 동북권은 소외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청사 문제도 사실은 광주로 갈 거냐 목포로 갈 거냐 이 핵심인데 그래서 차라리 둘이 싸울 거면 동부로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시장님도 약간 비슷한 얘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되면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오겠다 제 이런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동북권 순천, 광양, 여수, 고흥까지 동북권, 구례, 곡성까지 네. 이 동북권은 광주 전남으로 오면 경제의 중심지 아닙니까? 네. GRDP GRDP도 제일 높고 네. 광주가 55조인데 이 동북권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동북권이 경제의 중심인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위기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살려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행정에서도 전남의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동북권이 인구도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데 서부 중심이다 이렇게 도청이 서부에 있으니까 무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본부 정도가 하나 있는데 역시 행정에서도 좀 소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제에서의 위기는 이 특별법도 있고 또 우리 특별법도 있고 또 위기 지역인 만큼 5조 원의 지원금이 오면 동부 지역의 위기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행정에서의 소외는 광역행정청으로 좀 승격시켜서 명실상부한 행정의 하나의 거점이 마련돼야 된다. 경제와 행정에서 모두 동북권이 그 소외감, 왠지 그 위기 이런 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현재 동부지사 그러니까 요거의 지위를 조금 격상시키는 거지 주된 청사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청사는 하나여야 됩니까? 청사가 분할돼야 됩니까? 저는 청사는 한 군데일 이유 없다. 아 그래요? 지금 네. 현대사회에서 청사는 세 군데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치열하게 논쟁을 할 때 네. 제가 제안을 해서 법에다가는 동부청사를 맨 앞에 썼고요. 네. 그다음에 무안청사 그리고 광주청사를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동부청사를 제일 먼저 그 법에다가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청사가 당연히 생각할 때 광주청사, 무안청사 두 군데 중에일 것 같고 동부는 청사가 아니라 왠지 사업소 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네. 제가 동부청사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동부청사로 제일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약간 3분의 1씩 균형 그렇습니다. 있게 배분하겠다. 예. 이 뜻이군요. 예. 지금 이제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법이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것이 현재 있는 전남 김영록 지사하고 강기정 시장님 두 분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통합시장이 그 뒤를 다 한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 두 가지 기구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예. 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서 네. 총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고 예. 또 이제 광주 전남 시도의 현재 행정은
7월 1일 출범을 하기 위한 출범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준비를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당연히 저와 김용록 지사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출범을 하고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예. 그 7월 1일 그러니까 결국 시의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죠. 통합시장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통합시장이 가기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은 현행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통합시장 나오실 거죠? 이 통합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통합시가 7월 1일 출범하면 어떤 풍경이 일어날까? 저는 가장 먼저 많은 민원과 갈등이 탁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 예. 서로 더 가져가려 하겠죠. 더 가져가게 할 것이고 더 요구도 있을 것이고 네. 조례 개정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갈등과 민원 앞에 버틸 수 있는 강심장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기정 시장님이라 강심장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출마하시겠다는 뜻으로 바꿔요. 예. 그러면 아까 청사를 동부청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신임 통합시장은 이 3개 청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문제 역시 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다가 7월 1일 뽑힌 시장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계 청사를 순회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들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강기정 시장님 그런 생각이시고 네. 그다음에 또 동북권에 중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5조씩 20조 이걸 동북권에 다 쓰시겠다 이 얘기 하신 적 있죠.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고요. 1년에 예, 예. 5조, 예, 예. 20조의 자율개정으로 이제 지원이 정부로부터 주겠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문제가 예, 이제 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떻게 쓸 거냐의 첫 번째가 결국 일자리를 지키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자리란 것은 이미 새로운 미래형 일자리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네.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자리에 재원이 써야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는 여수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광양에 제철이 있고 순천에 에너지, 고흥에 여러 가지 항공 네. 이런 좋은 일자리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네. 이 재원을 그런 곳에 투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도요. 네. 어제 통과된 특별법에도 229조에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264조에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특례, 네. 268조에는 석유화학 산업 전환 특례, 269조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271조의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즉 위기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특례를 저희들이 다 넣어놨고 네. 이것이 어제 법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위기 지역이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에 광산구도 있고 네. 특히 우리 지역 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철강의 이 동부권의 위기 지역에 법도 만들어졌지만은 법도 법이고 우리 특별법도 특별법이어서 정말 여기에 예산이 정부 예산도 가져야 되지만은 이미 확보된 5조 사실상 확보된 5조의 일부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선적인 예산 배정처는 동북권의 기존 산업에 무너져 있는 산업들을 다시 세우는데 쓰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쩌서 하나 볼게요. 2차 전지도 얘기하셨고 지금 사실 동북권이 2차 전지 석유화학 철강 어렵지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최근에 노광규 시장이 순천에 반도체 하나 한다는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수만 가지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는 2차 후공정이라 해서 엠코라는 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입니다. 엠코를 중심으로 후공정 소위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네. 대통령도 그래서 후공정의 반도체는 광주다. 네. 그다음에 이 반도체 중에도 또 인재양성도 있고 이것도 네. 광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순천에서 순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반도체 팹, 반도체 공장입니다. 예. 용인이나 이런 데 지금 그 만들겠다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팹. 네. 이 반도체 팹이 어디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수, 물하고 전기입니다. 에너지, 예, 전기. 예. 이 전기와 용수가 준비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네. 동북권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요? 예. 사람들은 서북권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북권이 아니라 동북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저쪽이 낫지 않나요? 예. 그렇지 전기가? 않습니다. 예. 동북권의 에너지가 이미 잘 알다시피 여수의 묘도에 이 LNG 허브가 만들어지면 2.6기가가 네. 나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공장 팹을 세운다면 두 개를 세우면 약 2.5기가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수 묘도에 LNG 허브가 만들어지면 2.5기가가 됩니다. 물론 이 LNG 허브는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순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약 9기가의 바람, 해상 풍력. 해상 예. 풍력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보면 서부, 보다, 신재생 중심이면 서부지만은 현재의 LNG 허브를 중심으로 또 해상 풍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물입니다. 네. 그래. 용수요. 용수. 예. 물은 서부권이 어렵습니다. 예. 동부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암댐 뭐 이쪽 말씀하시는 주암댐은 이제 일부이고요. 예. 그 섬진강 물로에 있는 섬진강물. 예. 그 주암댐과 관련된 그런 곳에 물이 지금 필요한데 최소한 지금 용수를 기준으로 보면 동부권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리고 전력 개통망도요. 지금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전력 송배전망이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반도체 팹 공장을 이야기한다 할 때면 동부권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김영국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다가 반도체 뭐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건 저 김영록 지사께서 어떤 말씀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은 250만 평의 네. 황금의 땅입니다. 네. 여기는 반도체 중에도 비메모리, AI 반도체 중에도 비메모리 분야, 네. 팹립스 기업이라고 불리웁니다. 네. 이 팹립스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와야 될 것이고 전기와 물이 풍부한 동부권에는 반도체 팹 공장이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더 말씀할게요. 동부권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뭐 시장님께서 동부권 소외를 얘기하신 거는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서 가장 조금 소외된 것은 동부권처럼 느껴지는 건 누구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동부권에서는 순천 여수 광양의 어떤 통합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을 사실은 제가 설계하면서 지금 밀고 오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지만은 네. 저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네. 사실은 광주시장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쭉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 통합을 지금 추진하기 전에 뭘 했냐면 광주와 전남이 작년 8월부터요. 네. 광주 전남 광역연합이라는 네, 예, 현재 그랬죠. 예, 예. 법이 보장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예. 그때는 왜 그걸 했냐면 광주와 전남이 교통도 좀 연결하고 네. 또 서로 통합할 준비도 좀 하자. 네, 예. 좀 서로 가까워지자. 경제 통합도 하고 교통 통합도 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하자. 네. 그래서 광역연합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출범시켰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예. 적극적 지원한다 그래서
이거 기회다. 그래서 광역연합을 넘어서 통합으로 가자. 네. 행정통합으로 가자 해서 오늘 오게 네, 여기까지 됐는데 온 거죠. 예. 지금 저는 광양, 여수, 순천 이곳 네. 이곳의 통합은 돼야 됩니다. 사실 하나 아닙니까? 예. 지금 경제 공동체이고 순천에서 살면서 광양이나 여수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잘하시네요. 사실상 예. 경제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행정 통합을 지금 하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 저는 그래서 2단계 통합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나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바로 이 여순천 광양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여수, 네. 순천, 광양은 광역연합으로 통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광역연합. 예. 저기 창원 특례시 같은 아닙니다. 예. 지금 광주 전남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이 광역연합을 예.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뛰어넘는 행정통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순천, 광양, 여수가 네.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기가 어려우면 네. 지금 세 지자체가 연합을 해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즉각 연합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의회도 구성하고 네. 공동지자체도 구성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광주 전남의 연합 그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예. 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 통합으로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합으로 가라.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교통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그 연합 때. 근데 우리가 동권에서 생각할 때 교통은 목포, 무안, 목포, 무안, 광주, 그다음에 나주 이렇게는 아마 광역 행정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멀리 떨어진 순천 이쪽에까지 포함하는 교통망은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결국 교통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합특별시가 글로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교통망 하나. 예. 두 번째로 특별시가 60분 내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하나. 네. 두 개가 갖춰져야 됩니다. 네. 첫 번째인 글로벌 교통망은 제가 트라이포트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광양항. 네. 이건 북구강로의 시작입니다. 예. 광양항. 예. 그다음에 무안공항. 예. 무안공항 국제공항으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예. 가야 됩니다. 예. 광주의 기차역, 철도역. 네. 이것은 중국과 내몽골로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TCR의 시작점입니다. 네. 그래서 철도와 항만과 공항이 트라이포트로 연결돼서 글로벌 기능을 해줘야지 특별시가 정말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60분 생활권. 이제 한 도시가 됐으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됐으니까 60분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네. 그중에 60분 연결에 이제 광주 나주는 지금 광역 철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광주하고 목포는 KTX 2단계가 지금 1년 안에 개통이 될 것이고 네. 이런 건 됩니다. 이제 전라선을 빨리 속도를 내야 됩니다. KTX 전라선을 네. 속도 내서 광주권인 남원에서 여수 이쪽으로 오는 KTX가 빨라져야 되고요. 네. 또 경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또는 목포에서 이 순천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는 경전선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경전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 여수 순천 고속도로도 빨리 뚫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6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통합의 어떤 느낌이 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시장으로서의 꿈을 꾸시면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준비하실 텐데 가장 경계되는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후보요? 예, 예, 출마 예정자. 결국은 제가 김영록 지사님하고 손을 잡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가장 경쟁 상대는 어찌 보면 역으로 김영록 지사님이십니다. 예. 그럼 나는 김영록 지사에 비해서 뭐가 좋습니까? 저는 김영록 지사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복잡하고 힘든 광역 도시 행정을 지난 3년 6개월 동안 헤쳐온 사람입니다. 네. 광역시의 광주의 행정과 전라남 도의 행정은 천양지차입니다. 네. 광주의 광주시 행정은 집행기관입니다. 네. 모든 행정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집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청 앞에 많은 민원인들이 시위자들이 요구자들이 갈등의 관계자들이 시청에 와서 강기정 시장 책임지세요. 강기정 시장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남도의 도지사는 관리입니다. 네. 모든 집행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행정의 집행은. 그러면서 도의 도지사는 군을 또는 순천시와 강양시와 같은 이런 시도 22개 시도를 관리하는 행정을 합니다. 네. 강기정의 장점은 이 복잡하고 힘든 광역시, 광주시의 이 행정 집행기구를 직접 경험하고 있고 해봤다. 그를 통해서 밀린 숙제를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게 장점입니다. 네. 반면으로 저 멀리까지 잘 모르는 것도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전남의 저 신안 끝에서 네. 광양까지에 벌어진 그 넓은 그 시도 도민들의 여러 가지 애환 이런 걸 상대적으로 저는 덜 알게 되고 모른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통합을 하는 이유는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해서 자꾸 소외되는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응축해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긴 합니다. 예. 우리 전라 제 고향인 고흥에 47년 되면 고흥은 소멸해 버리고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교우 향후 애들 저기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위기가 다가온 건데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 리더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뭐 강심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특별시에 도전하겠다는 국회의원과 우리 김영록 지사님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는 힘, 그 강심장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네. 좀 시간이 됐지만 지금 뭐 1인 1표제 뭐 조국 혁신당 통합단에 정청래 대표 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미묘한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집권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내일의 태양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관세 협상과 이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국회에게 민주당에게 너무 늦습니다. 입법이 1년에 몇백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국회에 민주당에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청래 대표 역시 이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만 힘을 얻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당정청은 정말 한 목소리 하나로 완벽히 단결해야 됩니다. 내일의 태양을 자처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미래 권력을 꿈꾸면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도 네. 사전에 논의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조국당으로 합당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동의하고 정청래 대표도 동의하고 모두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단지 사전 작업이 좀 부족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뭉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그 고향 고흥이 있는 동북권 주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이번 아마 출마하겠다는 후보 중에는 제가 동북권의 사실상 후보일 겁니다. 뭐 주철현 예, 예, 의원님도 그렇죠. 계십니다만은 예, 예. 제가 동북권의 마음을 그래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번 명절 설 명절 잘 지내시고 우리 동북권의 위기, 경제 위기, 동북권의 행정 소외 이런 마음 잘 살펴가면서 행정을
더 펼쳐가고 통합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함께했습니다.